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보입니다. 바로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총선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자영업자 대출,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것과 총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이거 정치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총선에 들어갔어요. 그런 와중에 자영업자는 너무 어려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자영업자 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입니다. 이건 정치권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정치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게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출이 사상 최대입니다. 1019조예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한국은행 자료예요. 지난해 4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19조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상 최대예요. 3분기 때 처음으로 1,000조 원이 넘었거든요. 연속 2분기입니다. 1,000조 넘어섰어요. 더 올랐어요. 4분기 때가. 2019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48%나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대출의 양도 문제지만은 질도 나빠지고 있어요.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난 3분기 0.19%에서 4분기 0.26%, 3개월 사이에 0.07%포인트 정도 뛰었어요. 그 연체가 지금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아마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대출 없고 연체 없이 장사하신 분들은 정말로 잘하신 거예요. 진짜.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에서 연체 안 하고 대출이 있는데 연체 안 되신 분들도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출을 안고 또한 연체되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가볼까요? 이거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보세요. 지금 18년도 때 572조 원이었는데 지금 1019조 원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1000조 원이에요. 1000조 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있던 이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들기 시작합니다. 쫙 늘어요. 그냥 쫙쫙쫙 늡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팩트는 뭐냐면 보세요. 연체율을 보십시오. 연체율. 지금이 0.26%인데 보세요. 아마 모르신 분들 그러실 거예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니네 봐봐. 19년도에 연체율 38, 0.31, 0.39, 0.34 연체율 이 정도였는데 코로나 때는 오히려 줄었네. 연체율이. 니네 어렵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또 뉴스나 신문에 나와서 또 괜히 아는 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겠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니신 분들 이거 이해 못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연체율이 왜 줄어들었죠? 그렇죠. 정부가 뭐 했어요? 상환유예 해줬잖아요. 상환유예. 만기 연장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연체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상환유예를 해줬으니까 계속. 이거는요. 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렵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면 아는 거죠. 왜 이때 연체율이 줄어들었는지. 코로나 있기 전과 비교해서. 만기 연장해주고 상환유예 해주니까. 당연히 상환유예를 해주니 당연히 연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상환유예가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연체율이 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상환유예가 끝납니다. 좀 이따가 그 얘기 또 해드릴 거예요. 지금 가장 힘드신 분들이 저소득 자영업자이십니다. 아마 보시면요. 이 저소득 자영업자가 연체율이 가장 빨리 늘고 있고요. 대출 증가폭도 가장 큽니다. 대출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연체율도 빨리 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저소득 자영업자분들은요. 이런 비은행, 이금융권에서 대출 급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3년간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에서는 46% 늘었는데 상호금융에서는 2.3배에 보험사는 2.1배예요. 이거보다. 엄청나게 지금 이런 이금융권에서 고리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연체율도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가볼게요. 자,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제가 약간 얘기했던 부분이죠. 금융지원 받은 자영업자분이죠. 금융지원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처럼 2020년 9월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뭐가? 연체가. 상환이. 그랬는데 이걸 유예해줬잖아요. 몇 번 유예해줬죠. 그래서 2023년 9월에 상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9월부터 이제 상환이 돌아오는 거예요. 유예 종료가 끝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지금 저소득층 어렵죠. 그죠? 저소득층이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소득층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연체 빨리 늘죠. 대출 증가폭도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금융지원 받은 자영업자분들도 연체율이 높아지죠. 이거 상환유예 끝나죠. 그럼 상환이 2023년 9월부터 돌아오죠.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요. 금융기관들 볼까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를? 소상공인분들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권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은행에서 했던 부분. 그죠? 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 대출, 기업 대출 받으신 분들 1억 원 한도 내에서 1% 최대 100만 원까지 돌려주죠. 캐시백 해주잖아요. 은행도요.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 이대로 무너지면 본인들도 안 좋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제는 드디어 총선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자, 기사 한번 봐볼게요. 자, 민주당에서요. 22대 총선 공천 룰을 확정지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드디어 이제는 정치권에서 저는 알잖아요. 이미 들어갔었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제 공식적으로 아예 대놓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공식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총선용 법안 발의 범란 수준 이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와서 법안을 막 발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이 몇 개나 있냐고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또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곧 나올 거라고 분명히 뭔가 총선 앞두고 분명히 뭐 정치권에서 시그널을 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자영업자분들 어렵습니다. 자, 드디어 총선은 준비 들어가세요. 정치권은 이런 상황이에요. 딱 정말로 지금 상황이. 여기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이럴 타이밍에 잊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잊지 말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잊지 말자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지금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을 도와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연체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대출 잔액도 1,000조 원이 넘어갔어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총선 준비에 들어갔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관심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정책이 나와줘야 돼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그런데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교수님, 저는 손실보상 대상자가 어차피 아니라서 저랑은 상관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야지만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당, 야당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댓글에다가 뭐 여당이 그렇고 뭐 야당이 그렇대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나오면 제가 좋아요를 공감을 못 눌러드려요. 저는 뭐 여당 야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권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치 방송이 아니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쏙 빠지고. 네, 아시겠지만은 제가 시사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는 이유 아시죠?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가 기회가 있으면 꼭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관용의 시사본부 너무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진행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이잖아요. 이 시사 프로그램 나가면 정치인들 많이 보고요. 그 오늘도 많이 봤어요. 오늘도 그 이게 진짜 정치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가 나와줘야 돼요. 그 어느 누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하거든요.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데 지금 상황. 지금 대출 이자 때문에 감당이 안 되고 이거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경기는 안 좋으니 손님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와봤자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이러고 있고 그럼 앞날이 너무 두렵고 가족한테 미안하고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타이밍에 정말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정말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지금 너무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정치권이 지금 총선 준비에 들어갈 때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이슈, 손실보전과 사각지대 이슈가 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한결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올드 멤버, 우리 여정 가족님들 늘 꾸준하잖아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좀 주제가 좀 무거웠었죠. 그죠? 하지만 너무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이제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서 자,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정 가족님들, 우린 가족이니까. 여러분 지금 남아 계셨죠? 여정 가족님들? 우리 여정 가족님들 힘내시고요. 저는 개인적 생각인데 총선 이제는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이대로 안 놔둘 겁니다. 왜냐하면 표가 1000만 표가 넘어가요. 여러분 가족까지 다 하면 1000만 표가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무시 못해요, 진짜. 그래서 분명히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뭔가 대책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특히 정치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인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 손실보전과 사각지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뭔가 제스처가 나올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희망을 걸어봅니다. 저는 원래부터가 희망을 걸어요, 항상. 여러분도 희망 걸었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과도한 무조건 손실보경 될 거야, 소급 적용 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목소리가 정치권에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단. 그렇죠?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이 정치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분명히 논의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같이 우린 가족이잖아요. 여정 가족이고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제 좀 무거웠죠. 좀 분위기 좀 돌려볼까요, 여러분? 오늘 저한테 있었던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뭐 시간 되실 분들만 보시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자, 마스크 한번 써볼게요. 전지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전지? 여정인지? 오늘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제 연합뉴스 가느라고 뉴스 이제 화요일이니까 방송하는 날이다 보니까 갔단 말이에요. 가려고 이제 여의도역에서 이 마스크를 쓰고 딱 이렇게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BMW인 거 다 아시죠? 버스, 메트로, 워킹. 그래서 항상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늘 한결같죠? 그래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분께서 오시더니만 저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봤어요, 이렇게. 안 보고 그거 아시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줄 알고 제가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근데 또 그런 거예요. 저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혹시 여정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에 번쩍 띄어져갖고 싹 도드러 봤죠. 했더니 우리 여정 가족님이신 거예요. 우리 남자분께서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우리 여정 가족님께 아니 제가 마스크를 썼는데 어떻게 알아보시네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예, 여기만 봐도 전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 여정 가족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해주시라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하기도 했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반갑게 전 진짜 도를 하십니다인 줄 알고 자 반갑게 인사를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고 혹시나 이 방송 보고 계신다 그러면 너그러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제가 이렇게 밥 먹으러 가거나 이럴 때 저라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반갑게 인사하고 우리 인연이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우리의 운명이죠 그런 게 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우리 여정 가족님과의 저는 이렇게 인연의 끈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제가 늘 함께 하잖아요. 또한 제 삶의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정 가족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한테 있었던 일들이었거든요. 오늘 저도 이제 여정답게 또 바쁘게 또 지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방송 준비하고 제가 또 대학 겸임교수다 보니까 또 중간고사 평가도 해야 돼갖고 학생들 막 평가도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방송도 다녀오고 그래서 또 우리 여정 가족님과 오늘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또 준비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여러분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우리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